네, 시장의 흐름이 아주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비트코인이 다시 10만 달러 위로 올라서면서 이 박스권 횡보이긴 한데 가격대가 10만 달러대라는 게 상당히 재미있고 또 의미있게 느껴집니다. 알트 메이저들도 흐름이 괜찮은데 무엇보다 이더리움이 일시적으로 4,000달러를 돌파해내는 그런 반등 모멘텀을 보여주면서 이제 드디어 올 게 오는 것 같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XRP도 나름 의미 있는 반등세가 나와주고 있고 에이다 같은 경우 또 아발란체, 트론 등등 메이저 내지는 준메이저급에서의 반등세가 꽤나 선명하게 포착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자세히 보면 각 테마별로 지금 스멀스멀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알트 시즌 순환매 양상이라는 게 이더리움의 어떤 추가적인 반등 모멘텀이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된다면 그 이후부터 이제부터가 본 게임이 시작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순조로운 박스권 횡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 전에 9만 달러 초반까지 급락이 나와주면서 얼얼하게 만들기도 했었는데 곧장 반등세, 이 매수세가 붙어주면서 지금 10만 달러 주변에서 오르락 내리락 굉장히 예쁜 이 박스권 횡보 양상을 그려나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12월도 초순에서 중순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연말 종가, 특히 크리스마스를 전후한 이 산타랠리의 정도가 어느 정도로 나오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남은 올해 한 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관전 포인트가 된 그런 모습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3포인트 오른 75를 기록하면서 이 탐욕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55%대 주변에서 쭉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대로 12월과 1월을 거치면서 도미넌스 상황이 어디까지 빠져줄 것인가, 이게 지금 알트 시즌을 더 강력한 알트 시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일단 미국 고용 데이터는 흥미롭게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와 증시 모두 이 위험자산 시장에 있어서는 반등 재료 역할을 해줬습니다. 신규 일자리 수는 22만 7천 건으로 나오면서 예상보다 상회했고 실업률은 4.2%, 예상치가 4.2, 4.1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어쨌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강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데이터가 나와주면서 미국 연준 12월 FOMC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 25bp 인하 가능성이 90% 수준으로 급등했다가 지금은 85% 수준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루 전에 이게 70%대였던 것과 비교를 하면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위험자산 시장에 훈풍이 들어왔다. 훈풍이 살짝 귀엽게 들어와 줬다. 이렇게도 지금 정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올해를 마감하는 입장에서 가장 훈훈한 그런 감정에 휩싸여 있을 만한 곳, 블랙록을 빼놓긴 어려울 겁니다. 지금 이 시장에 이런 상황, 이런 구도를 만든 직접적인 장본인이기 때문인데 이번에 2025년 글로벌 전망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18페이지짜리거든요. 비트코인의 지속적인 상승을 전망하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 같은 암호화폐 투자자 입장에서는 특히나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비트코인과 같은 신흥 자산, 금과 같은 전통 자산이 새로운 분산 투자 수단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비트코인은 제한된 공급량의 수요 증가가 겹치면서 지속적으로 가치는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미국 대선 이후에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이건 투자자들이 트럼프의 공약을 고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비트코인의 채택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면 투자 리스크와 수익률 프로필은 완전히 새롭게 바뀔 것이다. 그 시점에서 비트코인은 금처럼 특정 리스크에 대한 전술적 해지 수단으로서 더 적합할 수 있다.
과거 투자자들은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비하기 위해서 금을 매입했고 주요국들의 중앙은행들이 기축통화의 대안으로 금을 매집하면서 금 가격이 급등한 적이 있다. 이런 대체 자산의 성과가 기존 자산군에 비해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그리고 결제 시스템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이로 인해 잠재적인 분산 투자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사실 블랙록이 이야기하는 것 치고는 굉장히 드라이합니다. 사실 블랙록 정도로 지금 비트코인 가지고 재미를 보고 있는 곳에서는 조금 더 이 주관성과 이 감정적인 표현이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데 상당히 드라이하게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리포트이다 보니까 굉장히 드라이하면서도 나름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화폐의 가치라는 게 10년 전에 100달러 들고 있으면 지금 그게 73달러가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10년 전에 비트코인 100달러치 샀으면 지금 10만 달러가 넘는 가치가 되니까 어쨌든 인플레이션을 해치하기 위해 내가 가진 현금성 자산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바라보더라도 사실상 금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번 한 주 동안 또 인상 깊었던 비슷한 맥락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고백 아닌 고백을 해버렸잖아요. 비트코인은 금과 같은 위험자산이다. 디지털 골드다. 이게 지금 다른 사람 입이 아니라 제롬 파월 의장 입에서 이런 멘트가 나왔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약간 소프트한 쇼크 느낌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들었는데 어쨌든 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ETF의 주역이자 지금의 시장 판때기를 이렇게까지 뜨겁게 만든 장본인으로서 상당히 긍정적인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내년 리포트를 통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궁금해서 다시 블랙록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지금 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ETF IBIT에 담겨있는 게 52만 1164.11690개가 비트코인 담겨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예, 진짜 엄마 생각나게 어마어마한 그런 지금 가치를 비트코인의 가치를 누가? 블랙록이 가지고 있다. 숫자가 언제 이렇게 바뀌었나 싶어요. 앞자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3자였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4자였는데 벌써 이렇게 어마어마한 가속도를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크립토퀀트 주기영 아저씨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에 도달할 쯤이면은 금 시가총액을 넘어설 것이다. 금 ETF가 승인되기 전인 2004년 금 시총은 1조 달러였지만 지금은 17조 8천억 달러에 달한다. 금의 내재 가치를 1조 달러라고 가정하면 16조 8천억 달러는 안전자산 그리고 인플레이션 해치 수단으로서 금에 대한 수요를 나타낸다. 비트코인의 현재 시총은 2조 달러 수준, 금 수요가 비트코인으로 옮겨지게 된다면 750% 정도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계산이 나온다. 인플레이션을 고려할 때 비트코인의 100만 달러 돌파는 가능 여부가 아니라 시기의 문제다. 결국 이제 시간 문제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앞서 짚어본 블랙록의 리포트와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 금 투자자들 중에 금이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금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진짜 찐 부자들은 인플레이션 해치 때문에 금을 안전자산인 금에 투자를 하는 경우도 왕왕 엄청 많죠. 그런데 그 수요가 비트코인으로 오게 된다면 미국 대통령은 비트코인 대통령을 표방하고 있고 미국의 연준 의장은 비트코인이 금과 같은 자산이라는 걸 인정을 해버렸고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다 라고까지 표현을 해버린 이런 상황, 과연 내년 어느 시기에는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주 많이 흥미롭게 느껴지는 것은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겐트로픽, 글래스노드 공동 창업자 2명이서 같이 쓰는 계정이죠. 비트코인이 98,500달러 저항선을 돌파하면서 단기적으로 10만 4천 달러에서 10만 5천 달러 범위 목표로 상승을 재개하게 될 것이다. 하루 전에 9만 1,000달러대까지 급락한 뒤에 다시 9만 8,500달러 저항 돌파를 위한 회복세를 확인해주고 있다.
시장에서는 24시간 동안 10억 달러 이상 대규모 포지션 청산이 발생했지만 현물 시장 매수세가 가격 회복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물 시장의 매수세가 달라붙고 있다는 거, 이게 상당히 의미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고, 패닉셀이 나와도 지금 받쳐주는 매수세가 있다는 게 지금 다시금 비트코인을 10만 달러 위로 끌어올린 그런 모멘텀이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애쉬 크립토, 어제 한 고래가 비트코인 600개를 매집했다. 5,850만 달러 규모. 당신이 패닉에 빠지는 동안 고래들은 저가 매수를 단행했다. 이게 참 어려울 때는 그냥 고래들 움직임을 따라하면 되는데 그게 참 어렵죠. 왜냐하면 고래들은 기본적으로 패닉셀을 기다리고 바라고 그렇게 손바뀜을 유도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따라하기가 참 쉽지는 않은데, 적어도 지금은 좀 공부가 되신 분들, 경험치가 있으신 분들은 적어도 지금은 패닉셀 할 때는 아니다라는 거는 충분히 되게 기본빵 정도로 받아들이고 계실 텐데, 지금 패닉셀 글쎄요, 약간 좀 아쉽게 좀 느껴집니다. 마이클 세일러, 이번에는 야후 파이낸스와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이전 사이클처럼 80% 폭락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생각한다. 이론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이전 사이클과 유사하게 80% 폭락할 가능성이 존재하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FTX, 제네시스, 셀시우스, 블록파이와 같은 자본이 상당히 부족한, 그러니까 이런 자본이 상당히 부족한 부실 기업들의 붕괴가 전제가 돼야 한다. 지금 시장에는 그런 회사들이 없다. 따라서 폭락 시나리오가 반복될 가능성은 낮다. 비트코인은 18만 달러까지 상승한 뒤에 14만 달러까지 급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람들은 이때 다시 겁을 먹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80% 폭락은 이제 조금 프레임 자체를 다르게 봐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이번 사이클을 지나봐야지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이번 사이클을 이제 막 시작하는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의 주인공들은 이런 잡다한 이런 회사들이 아니고, 블록파이, 이런 셀시우스, 이런 망해버린 이런 회사들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키를 쥐고 있는 회사들은 블랙록, 피델리티 이런 회사들이잖아요. 여기에다가 미국 정부, 미국 각 주, 플로리다주 같이 각 주, 엘살바도르 같은 나라, 이렇게 조금 사이즈 자체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80% 정도의 폭락이라는 게 이전 사이클의 반복적 관점에서는 가능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런 일이 벌어지게끔 놔두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느낌에는. 그래서 좀 더 봐야겠지만, 확실히 조금 뭔가 이 체질 변화가 있다 보니까 이 체질 변화 양상이 이전 사이클과 어떻게 다른, 어느 정도 다른 결을 보여주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래쪽으로 빠지는 변동성의 폭, 그리고 위쪽으로 급등하는 이 변동성의 폭은 이전처럼 크게 펌핑이 나오고, 이전처럼 크게 덤핑이 나오고, 이 폭은, 이 갭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거대 기관들, 큰 손의 자금들, 세력급 자본들,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전의 변동성이 앞으로는 조금 더 상대적으로 크게 완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부 분석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이 사실상 의미 있는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마지막 사이클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 게 사실 이런 배경들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블랙록이 단타는 안 칠 거잖아요. 그래서 아니면 이 시장을 조작하기 위해서 이전에 앞서 이런 기업들이 사고 쳤던 그런 자잘한 지저분한 사고는 안 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는 더 높기 때문에 어떤 월가의 생태 변화, 체질 변화,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게 좀 맞지 않나.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마이클 셀러 같은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급격한 80% 정도의 폭락 이런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준의 조정, 한 30-40% 전후의 조정, 예를 들어서 18만 달러까지 갔다가 14만 달러까지 가는 거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흔히 벌어지는 강세장 안에서의 조정 수준에 해당하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비트코인이 18만 달러까지 간다 이러면은 16만 달러에서 18만 달러 구간에 엄청난 개미들이 들어올 거고, 이 엄청난 개미들은 다 물리게 될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너무 우리가 쫄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닥터 프라핏, 10만 달러를 비트코인이 이제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 마켓 메이커들은 개미 투자자들의 심리를 가지고 놀아야 할 때다. 9만 달러에서 11만 달러 구간, 이 구간에서 매우 큰 박스권 횡보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후에 12만 5천 달러에서 13만 5천 달러로 이동할 것이다. 이 박스권의 범위가 어느 정도 구간이 될지, 예를 들면 9만에서 11만 달러 박스권이 될지 10만에서 11만 박스권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박스권은 이어질 겁니다. 그러다가 연준의 금리 이슈가 있고 연말 연시, 랠리 가능성,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기폭제를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이런 상황들이, 이 시점들이 만들어질 텐데, 아무튼 뭐 지금은 조금 전략적으로 우리가 스터디를 해가면서 합리적이고 이렇게 뇌동매매 같은 거는 피해도 충분하지 않나, 굉장히 좀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 않나. 설사 9만 달러 터치를 하더라도 뭐 그래봤자 뭐 10에서 20%도 안 되는 거 뭐 까짓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너무 이렇게 조바심을 낼 필요는 없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조금 바라보고 대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리, 지난번 두 번 사이클은 시장 바닥에서 최고점까지 1065일이 걸렸고 바닥에서 다음 바닥까지 1430일이 걸렸다. 이 패턴이 반복된다라면 내년 10월에 사상 최고가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내년 10월. 사실 최고가를 이번 사이클에서 만들 거라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 근데 그 범위가 뭐 15만 달러 언저리가 될지 20만 달러 언저리가 될지 이제 뭐 그게 궁금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음 바닥, 그러니까 고점 찍고 그 다음 사이클로 넘어갈 때 그 바닥 가격이 너무 궁금해요. 앞서 이제 마이클 셀러의 언급과 맥이 연결되는 건데 그게 참 더 궁금합니다. 마이클 반데포페, 나는 더 많은 법정 화폐를 모으는 게 아니라 더 많은 비트코인을 모으고 싶다. 이 사이클이 끝날 때쯤 비트코인을 팔게 되면 그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산을 보호하고 하락하는 동안 더 많은 비트코인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결국에는 비트코인을 수익화 목적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의 인플레이션 해치 수단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멘트들 100% 동의합니다. 어차피 특히나 이제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다 보니까 원화의 가치가 녹아내리는 거 불과 우리가 2, 3일 전에 봤잖아요. 어떤 속도로 어느 정도 폭으로 이게 녹아내리는 건지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상황, 사건이, 그런 게 벌어지게 되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원화의 가치라는 거는 달러보다 더 디펜스가 안 되는 화폐이기 때문에 반대포페 아저씨 이런 멘트, 인플레이션 해치 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설득력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달러나 유로화를 기본 통화로 활용하고 있는 나라의 이런 사람들도 인플레이션 해지를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작은 충격, 큰 충격, 일단 충격만 왔다 하면은 화폐 가치가 녹아내리는 그런 나라의 화폐를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인플레이션 해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이 시기가 아니고 시대 자체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선진국의 반열이긴 한데, 경제적인 위치에선 선진국의 반열인데 사실 사회적인 인식, 정치적인 수준, 이런 건 거의 후진국급이잖아요. 특히 정치권, 완전 답 없는 나라기 때문에 특히나 투자의 영역에서 우리가 인플레이션 해지를 고민을 한다라면 더 이상 비트코인은 이 논외로 놓고 바라보기에는 결과적으로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뒤에 바보가 되기 쉽다. 뭐 이런 생각, 아마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대체로 동의하시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뭐 여러 인물들이 인플레이션 해치와 비트코인의 관계, 의미, 기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지어왔는데, 사실 단기적으로 흐름이 뭐 어느 정도 9만 달러대로 다시 후퇴하든 11만 달러대로 올라서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 지점이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 한번 더 깊이 있게 공부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면은 분명히 이 시장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